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하기로 했다. 김용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천 번복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죠. 들어보시죠. 도로친박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용호 위원장은 공천 번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천 연수울에 공천됐다가 번복되는 바람에 다시 민경욱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된 민현주 전 의원 일부에서 연결합니다. 핵감자, 핵세일 10kg 한 상자에 5,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강원 감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자 판매상을 자체했습니다. 그러자 주문이 폭주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 3부에서 만나봅니다. 17만 9,096명의 찬성 74.1%입니다.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전당원 투표를 거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중심으로 댓글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 빅데이터 시간에 이번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에서는 입대 파티를 즐긴 가수 승리 씨와 미성년자 새벽방송 출연 논란을 일고 있는 미스터트롯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 13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에서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서울 강남병 전략공천에 대한 당내 비판에다가 최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가 6개 지역구 공천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공천 갈등이 확산된 점도 사직 카드를 던진 이유로 해석됩니다. 바로 그 논란의 6개 지역구 가운데 한 곳이 인천 연수을인데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컷오프된 민경욱 의원이 경선 기회를 얻었는데 이 결과에 반발하며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민현주 예비후보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현주입니다. 예, 당초 인천 연수을은 민 후보께서 단수 공천 받은 지역이죠? 예, 제가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 의원은 컷오프 됐었고, 민경욱 네. 의원. 그런데 이 번복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바로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컷오프 됐던 후보가 현역 예.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이유 하나만 저는 그것도 당 지도부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어떠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번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을 하라고 나온 거죠. 그것도 당이나 공관이 직접 저한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 결과 다시 경선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최고에서 왜 재심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얘기 안 했고요. 예. 공관위에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후보 자격이 없어서 컷오프했던 후보를 왜 다시 경선을 붙여주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당에 공식적으로 항의는 해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 자체 그 절차가 예. 지금 열려져 있질 않아서 그 재심 요청밖에는 없거든요. 공식적인 절차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관위에서 일단 발표가 나면 다시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당에서는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요.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경선하기로 했는데 후보님께는 아무런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측근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도로 친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네. 황교안 대표의 측근을 뜻합니까? 그렇죠. 재심이 들어온 6개 지역 자체가, 예. 각각 하나하나에 다 특성이 있겠죠. 예. 그런데 공관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한두 번의 토론이 아니라 대여섯 번, 어떤 경우 많은 경우 10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 최고위로 보낸 건데요. 예. 그 중에서 황교안 대표가 각별하게 챙기는 부분이 이제 연수울 지역의 지금 현역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특히나 그 6개 지역 모두가 다 제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딱 찍어서 연수울에 대해서 현역 의원 컷오프 했던 것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구 달서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현역이 컷오프 됐지만 컷오프된 현역은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외만 다시 한번 경선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예. 자, 이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에 최고위에 넘겼고, 오전 최고위 이후에 공관위에 그 결과를 요청했고, 공관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열어서 바로 2-3시간 만에 바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 한마디에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그 공관위원들이 바로 승복하는 결과, 꼭조각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예. 처음부터 경선을 하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자격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아마 막말 문제가 컸을 것 같은데, 네. 컷오프를 시켰다가 다시 경선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민 후보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이고. 네. 왜냐하면 연수울 지역 후보 심사하는 예.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그 심사 기준이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는 공천하지 않는다. 예.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적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에선 제의를 요구했고 공관위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받아들여서 경선한 것은 이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민 후보께서 도로 친박당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수 야권이 지난 2월에 매우 어렵게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어려움도 정말 많았고요. 여전히 생각의 차이도 좀 있었지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그 대의 하나만으로 뭉친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희생과 양보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몇몇 공천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2월에 했던 그 통합 정신은 다 사라지고 과거 구태의원했던 국민들께 외면받았던 과거 새누리당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도로 친박당이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도저히 수도권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50% 이상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데요. 예. 그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물론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판적 지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폭주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다는 분들이 지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천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천 결과를 보면서 다시 등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이 총선을 치러야 우리가 결과에 있어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번 번복이 됐는데 재번복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선에 그러면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선 경선 참여 여부를 언급하기보다는요. 예. 오늘 김영호 공관위원장께서 사퇴하시면서 한 말씀 중에 예. 일부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까지 언론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를 번복한 거거든요. 예. 이런 잘못된 판단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으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한 번에 있을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이 관련된 다시 말도 안 되는 번복이 된 이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면 제가 그 다음에
경선 참여나 향후 제 일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당의 입장을 한번 일단은 들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 경선 혹시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아직 경선 일정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자, 김영우 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그 황교안 대표가 또 김종인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또 김 전 대표가 또 들어와서 다시 공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건 있습니까?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듣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심을 읽어내는데 이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텃밭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수도권 선거 흔들리는 민심 풍향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은 예. 이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 출마도 하고 있고 어쨌든 수도권에서 저희가 이겨야 이번 총선의 승리를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에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이제 영입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당에 들어오셔서 선대위원장을 하신다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주로 합류를 하셔서 지금 흔들리는 이 보수 당의 모습을 좀 바로 잡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선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총선도 그렇고요.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보수 정당의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중도층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네. 아까 뭐 도로침박당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죠. 도로침박당으로는 중도를 못 잡는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 지지를 미래통합당의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중도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라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거,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보다는 공당이 어떻게 제 길을 가는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지에 따라서 마음을 주셔기도 하다가 마음을 다시 빼시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인 일련의 몇몇 공천 과정의 잡음은 빨리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또 당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그 포함해서 네. 저희가 인터뷰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울 민현주 예비후보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코너로 돌아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 취지와 꼭 맞는 노래가 한 곡 발표됐는데요. 제목이 힘내라 대구송입니다. 가사가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은 힘내라 대구송을 직접 만드신 박요한 목사이자 CCM 가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힘내라 대구송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네, 뭐 제가 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예. 다 같이 힘든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요. 예. 노래로 좀 잠깐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 노래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가사도 직접 쓰셨고. 네네. 예. 그 가사가 굉장히 재미지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들어보죠. 라이브로.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힘내라 대구송.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함께 손잡으면 되고 같이 걸어가면 되고 힘내요 대구 화이팅! 아 노래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사도 뭉클하고 멜로디는 또 근데 신나고. 아 고맙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되고 일어서면 되고 지치면 안 되고. 예. 대구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뭐 대구 경북 분들 좀 힘내시라고 예. 네, 응원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뭐 지금 전국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만 특히 네. 이제 대구 경북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 많은 공연 같은 것도 다 취소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CCM 가수들 공연도 거의 다 취소됐다고. 아, 그럼요. 예. 네, 저희가 또 주로 공연하는 장소 중에 또 한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문화 공연이 다 취소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저희도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CCM 가수들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그야말로 진짜 힘든 시기인데, 근데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몇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같이 힘드니까 예. 오히려 연대의 어떤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예. 다 같이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시간을 이겨내보자. 더 좀 끈끈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분들이 이 노래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뭐 무엇보다 직접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분들이 잠깐이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미소를 좀 가지실 수 있는 뭐 그거면 정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예. 그 요즘 예배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로도 맞습니다. 하고. 네네. 그 노래도 그럼 공연도 유튜브로 하고 그러세요? 그렇기 위해서 좀 이제 콘텐츠를 좀 많이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예. 네, 또 뭐, 너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예. 많은 분들에게 좀 노래 들려드리려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예. 있습니다. 목사님 그 나름 유명하신 분인 것 같네요. 우리 저 댓글창에 다들 우와 요한 목사님 나오셨네요. 아, 그래요? 목사님 화이팅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 가족들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공연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좀 안타까움이 들 것 같고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네. 또 뭐 다른 대형 교회에서는 주말 예배는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일단은 저는 그 교회 역할이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작은 거부감이나 또 어려움을 주는 건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자체가 우리 모두한테 더 좋은 내일을 또 꿈꾸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요즘 영상 예배가 또 다른 예, 어떤 우리가 예.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응원의 노래 한 소절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사실 예전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또 여러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짧게 예. 좀 들려드릴게요. 예.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예, 잘 들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첫 곡은 힘내라, 직접 만든 노래죠. 힘내라 대구. 두 번째 노래는 뭐 워낙 유명한 노래입니다만은 강산혜님의 예,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곡 듣고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힘내십시오. 박요한 목사 TV라고 유튜브 하시네요. 맞습니다. 구독자가 880명. 예, 저는 이제 유튜브 꿈나무고요.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저는 19만 명. 존경합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800여 분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힘내요 대구송 3일 전에 올렸는데 2,000여 분이나 보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전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또 따뜻하고 경쾌하고 하다 보니까 네. 금방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 영북 시민들 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 또 곁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저희들의 또 꿈꾸는 그런 따뜻한 그런 일상에 다시 한번 돌아오길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요한 목사였고요. 우리 기타 반주하셨던 분들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대구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타를 치는 이강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스터 트롯 연예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결승전이 끝났다고 하는데 최고 시청률 찍었다고요? 네, 어제죠. 지난 12일 이제 결승전이 방송이 됐는데요. 뭐 종편 역사상 최고라고 하는 35%를 기록했습니다. 35%요? 네, 뭐 종편뿐만 아니라 뭐 지상파에서도 요즘에는 나오기 힘든 그렇죠. 수치죠. 뭐 예전처럼 뭐 방송 3사 있을 때 그럴 때 60, 70 찍었지 요즘은 불가능한 수치인데 대단하네요. 예. 34%? 35%. 35%. 네. 예. 자, 근데 결승 결과를 이야기 좀 해주시죠.
결승 결과가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승전이 끝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결승전이 마무리가 이제 진선미 뭐 이렇게 순위를 발표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예. 국민 투표가 총 773만 표가 이상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계 결과가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서버가 멈추고 있는 겁니까? 네, 서버가 너무나 느려져서 그 방송 시간 내에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좀 보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방송에서 순위 발표를 못하고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예. 생방송 중에 진행자가 상당히 당황했겠네요, 그러면. 네,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베테랑인데 방송인 김성주 씨가 이제 좀 시간을 끌어보려고 인터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지금 이렇게 조속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황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는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5천만 국민인데 773만 표가 몰렸다고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데 그러면 제작진도 이렇게 많이 몰릴 줄은 예상을 못했다 이런 거네요. 그 뭐 투표 집계를 하는 업체도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도 꾸준히 해온 업체여서 예. 뭐 이런 상황을 좀 예상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CJ ENM은 조작했었는데 네. 얘기는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좀 공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 그렇게 예.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중복 투표 가능합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몰렸어요? 네, 그 시청률이 좀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청자들의 좀 그 궁금증이 계속 높아져서 예. 내일 오후 7시에 뉴스가 끝나고 발표를 하겠다고 예. 했습니다. 제작진 측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결승전을 보려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TV를 시청하는 분들은 상당히 허탈할 수도 있겠어요. 발표를 안 하니까. 네, 그렇게 끝이 나버려서 네. 시청자들이 굉장히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그 자정이 넘어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좀 불만이 쇄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작진이 그 문자 투표로 모인 금액 전액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표하겠다. 네, 내일이죠. 내일. 네. 예. 근데 정동원 군 어린 친구죠. 네, 미성년자죠. 근데 새벽까지 생방송 출연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뭐 이 관련 법이 있어요.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에 방송 출연이 불가하다는 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동원 군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새벽까지 출연을 한 걸 보고 민원이 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나온 내용인데 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 출연 불가. 예. 다만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이제 생방송 동안 이 생방송을 앞두고 지난 3개월 동안 정동원 군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현장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출연을 했는데 자정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는 중복 투표 가능했다고. 아, 그런가요? 하시네요. 제가 그럼 좀 잘못 알고 있었나 예. 봅니다. 자, 근데 미스터 트롯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이거 방송사 횡포 아니냐. 네. 어떤 내용이었는데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까?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예. 출연자에게는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본선 이상에 선발된 출연자에게만 지급을 하겠다는 점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본선 이상 선발된 사람만 출연료를 지급하고 예선에는 네. 출연료 주지 않겠다. 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작진은 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서이고 출연자들 역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출연자들은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네. 예. 오히려 돈을 주고서라도 출연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어쨌든 썼고 그 사람들이 전파를 타서 나갔고 자신들은 그걸로 광고를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예선에는 주지 않는다. 또 본선에 올라가서 10만 원 준다. 네. 이거 방송 뭐 우리도 다 방송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10만 원 출연료 너무 또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래서 횡포라는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논란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출연 논란만 있었습니까? 네. 뭐 몇 개월 계약하고 하고 난데 몇 개월 동안은 다른 데서 뛸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상황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이야기해보죠. 빅뱅이 YG와 재계약했네요. 네, 빅뱅의 활동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와 세 번째로 재계약을 맺고 새 음반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빅뱅 멤버들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슈들은 다 마무리됐나요? 네, 우선 뭐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탈퇴를 했고 예. 지금 군대에 입대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다 이제 군대로 인한 공백기가 다 끝이 난 상태예요. 탑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공무원을 마쳐서 지금 사회로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대성 씨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도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빅뱅을 탈퇴한 승리 씨. 군입대, 얼마 전에 군입대 했네요? 네, 지난 9일 했습니다. 예. 자,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인 신분으로 받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선 사건이 연루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 진행 중이어서 한 차례 입영을 연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은 연기를 하지 않고 입대를 한 상태여서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 육군 현역으로 18개월 동안 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군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승리 씨는 뭐 탈퇴했으니까 재계약 여부하고 상관이 없겠고, 그죠? 네. 예. 다른 멤버들은 그대로 재계약했고. 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대중들 반응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싸늘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활동을 사실 탑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뭐 글도 올리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활동 재개 소식이 들리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예. 저희 아내도 굉장히 팬이었는데 요즘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일 한국 활동 안 한다 그러면 어디서 활동합니까? 해외 활동 위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국 활동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탑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지 YG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활동도 할 것 같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복귀 시기는 그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새 음반을 준비 중이어서 예.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예. 아마 올해 안에 음반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이게 한 팀으로 오래 활동했던 멤버들은 내부 불화가 항상 있었는데 네. 빅뱅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크고 작은 일은 있었겠지만 예. 그게 뭐 드러나서 뭐 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같이 똘똘 뭉치게 되는 시기가 여러 차례 있어서 예. 이제 오래 지속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태양 씨는 별 문제가 없었죠. 네, 그렇죠. 빅뱅 멤버 중에 태양 씨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 논란에 휘말리면서 많은 팬들이 좀 빠져나간 그런 상황인데 또 뭐 이분들은 노래를 하는 분들이니까 좋은 앨범을 들고 나오면 또 뭐 팬들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겠죠. 네, 음악으로 보여주는 길밖에는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타격도 큰데 연예계도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톱스타인 톰 행크스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요? 네, 톰 행크스도 그러니까 어제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최근에 호주에 촬영차 방문을 하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리 연예계에서는 아직 뭐 그런 얘기 안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그 공연이 줄줄이 다 취소되고 있죠. 콘서트라든가. 네, 공연뿐만 아니라 뭐 영화 개봉까지 계속 다 취소가 되고 영화 있죠. 개봉도 안 되고 있군요. 네. 그 영화를 개봉하려고 준비했던 영화들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겠네요. 지금 개봉하게 되면은 관객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네, 그 관객도 물론이고 이제 홍보 활동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연극계도 당연히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뮤지컬, 연극, 공연계가 사실 많이 빨리 이제 조기 종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탑스타급들은 사실은 뭐 큰 생계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중문화 예술을 하면서 공연 세션이라든가 또 연극하시는 분들은 평상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면 더 타격이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연주자들이 사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축제들이 줄줄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연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우리 연애할까요? 장수 코너였었는데, 오늘부로 마지막이네요. 폐지되는 겁니까, 코너가? 네. 진행자도 몰랐는데? 네. 예. 김아진 기자만 마지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바쁘세요? 아니요,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예, 청취자한테 마지막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부족한 모습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청취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텐아시아의 김아진 기자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완치자가 확진자 수를 앞섰네요. 예, 간만에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13일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110명이 늘어서 누적 환자 수가 7,97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근데 반면 신규 확진자는 177명이 늘어서 총 510명의 완치자가 발생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보다 신규 완치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렇게 좀 예상해도 될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가 되면은 신규 완치자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할 거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은 지금 100명대로 처음으로 떨어진 게 3월 9일이거든요. 근데 3월 10일은 242명이었다가 11일 114명,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110명이 늘었거든요. 지금 한 3, 4일 정도 이제 100명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거의 이제 검사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큰 불이 일단 잡힌 것 같고,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은 계속 있긴 있는데, 서울 구로 콜센터라든지 세종시 같은 케이스들이 있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좀 발빠르게 좀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불길들은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유럽이 특히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2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거든요. 누적 사망자가 1,016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확진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5,11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우리는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원래 유럽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고민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가 뭐냐면, 지금 현재 한 1,0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탈리아 사례로 가게 될지 아니면 빠르게 대처를 하면 한국 사례처럼 좀 이제 잡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서게 된다. 빨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도 우리 사례를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외신이 놀라는 부분은 그 진단 검사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고요. 이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면 낼수록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 그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제 화제가 된 것이 한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도대체 왜 미국은 되지 않느냐 이런 성토가 나왔었거든요. 현재 미국은 지금 최초로 발생하고 지금까지 검사한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한 검사 사례 수가 우리나라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보다 적습니다. 검사 사례가 적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진단을 빨리 우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뭐 이런 질타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여행사 대리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하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국내 대형 여행사죠. 이제 하나투어하고 관계된 한 여행사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종 코로나19와 관련된 재택근무를 알리는 안내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제 사진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그 문재앙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재택근무합니다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앙이란 단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었어요. 그 해당 여행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하나투어 입장은 해당 여행사는 이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 대리점일 뿐이고 별도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하나투어 상품을 파는 여행사다 보니 바로 그 안내문을 철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뭐 징계나 이런 절차는 할 수 없지만 본사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남들이 다 보는 안내문에 그렇게 쓴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이 약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제 연기 내지는 취소 혹은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그 의견에 좀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뭐 미루는 것이 좋지 않냐. 뭐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 좀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9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 5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 계속 뭐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나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연기나 취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서조차 1, 2년 정도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OC 입장은 나왔습니까? IOC 이제 토마스 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WHO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 WHO의 권고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올림픽이 여름에 치러질 텐데 그 전에 또 예선전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감염이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IOC가 5월쯤에는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결정했나요? 민주당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거듭했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중에 총 78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에 24만여 명이 참여해서 74.1%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들과 연합해서 이제 하는 비례연합정당 창당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만나서 같이 참여를 하자. 다시 한번 설득하겠다. 설득에 나섰죠. 그리고 그동안 이해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냈을 경우에 한 7석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7석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후순위에 배치를 하고 다른 정당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실무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나 혹은 민생당 같은 다른 정당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명분이 없다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번복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상당히 민망할 것 같고 민생당도 지금 논쟁 중이고 민생당은 내부에 좀 온도차가 좀 제각각 좀 있는 것 같아요. 녹색당도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안 들어오게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겠죠. 이제 그러면 비례연합이 아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명분이 좀 많이 고민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을 살리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방안일 겁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었던 것은 그렇게 명분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예. 중도층이 떠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접전 지역에서 지역구를 뺏길 수가 있다. 예. 뭐 이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예, 중도 표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오늘 그 서울 강서가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때도 다른 언론사들 보도를 보면은 중도 표심이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 중도 내지는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예. 굉장히 크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되니까 그쪽 몰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뒷순위에 배치된다.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지지가 100% 비례연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손실이 발생할 수 예. 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지지한 74%의 권리당원들의 입장은 뭐냐면 결국 정치라는 건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승리할 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명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뒤로 가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유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선순위 앞순위에 예, 오게 됐을 예. 경우에 과연 사심 없이 그 정당에 투표를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총력전으로 이제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주까지 정무적으로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손혜원 정봉주가 만든 열린민주당도 있으니까 말이죠. 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감자 10kg 한 상자를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원도 최무순 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 농가를 위해 개인 SNS를 통해서 감자 판매 홍보에 나섰는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처 감자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 마스크처럼 감자 오브제를 도입하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감자 파는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합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자, 강원도 감자 판매원으로 자처하셨는데 지금 네. 이렇게 화제를 모을 걸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예. 그 전에도 감자를 한번 판 적이 있었는데요. 예. 굉장히 고생해서 팔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다 팔까 그랬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하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했습니다. 네. 예, 서버가 폭주해서 증설까지 했다고요. 네, 첫날 10만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첫날 다운이 됐는데 예. 증설을 해서 서버를 28대를 새로 증설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100만 접속자들이 있어서 두 번째 날도 바로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게 네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자 10kg, 그것도 강원도 감자, 제일 네네. 맛있는 감자죠. 네.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아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지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감자를 팔아보자라고 네네. 생각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자가 지금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자 소비처라는 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 국민들이 감자탕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예. 또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런 소비처가 완전히 닫히다 보니까 아하. 한 110만 상자, 그러니까 10kg 드리로 110만 상자가 쌓여 있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4월 말쯤 되면 싹이 나고 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전부 이게 농가들이 빚더미 안게 돼서 이제 팔게 되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서 농가의 이득이 돌아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값 이하로 팔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4월 말쯤 되면은 이걸 좀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것이 지금 아하. 단계에선 최선의 선택입니다. 예. 그 감자 농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감자 농가들도 많이 놀라셨고요. 아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전부 다 이제 4월 말까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계시다가 우리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이렇게 사주시니까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고 요새 연일 밤을 새다시피 해서 포장 작업,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로 체리블루님께서 지사님 저 이마트에서 감자 4개에 5,000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10kg 한 상자를 지금 5,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예 거기다 택배비 무료인데 그러면 지사님 택배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택배비는 이제 도에서 부담해 드리고요. 지금 예. 다행인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예. 우리 또 도매상들도 많이 사가서 다른 전체적인 감자 가격을 좀 내리는 효과도 있고 예. 감자 소비량도 좀 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 감자 오브제 해달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서버가 다운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배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너무 늦어지고 이렇게 잘 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최대한 시스템을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100만 상자 정도 재고 말씀하셨잖아요. 110만 상자가 110만 있었는데 상자, 예. 어제 그저 사흘 동안 30만 상자를 팔았고요. 예. 아직도 80만 상자가 남아 있습니다. 예. 관심 끌지 마시고 예. 우리 이 80만 상자 다 팔릴 때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예. 어제는 서버가 다운됐고 오늘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다 못해서 그 네이버에다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좀 도와주기로 해서 예. 네이버로 접속하게 되면서 서버는 다운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예. 배송 그다음에 선별 포장 이게 잘 안 돼서 예. 저희가 내일 모레 또 자원봉사자들 한 200여 분들을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유경님께서 네네. 오늘 들어갔더니 품절 떴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8천 상자밖에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8천 상자를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휴일이지만 자원봉사 200여 분들과 함께 저도 가서 감자 포장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계약 연기로 친환경 채소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자 학교 급식에 공급했던 채소를 묶어서 판매했는데 이것도 2시간 만에 완판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 다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에는 딸기를 지금 못 팔고 있다고 그러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제 마트 같은 데 부탁해서 팔았었습니다. 예. 근데 마트 같은 데도 손님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팔 수밖에 예. 없어서 저희들이 제주나 다른 지역의 상품들하고 같이 묶어서 팔아볼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예. 서로 이제 연대를 하는 것이 예.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가능할 거겠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농산물들이 지금 대부분 학교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소비처에 식당에 나가는 것들이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좀 이 온라인으로 파는 것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농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경제가 거의 스톱 상황이어서 네.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강원도.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관광대책회의를 했는데 관광회사 여행사 사장님들이 초토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 달 넘는 한 5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50일 동안 손님이 전혀 없이 전부 집에서 놀고 직원들은 거의 다 이제 무급휴직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이게 그리고
관광, 식당, 숙박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지금까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서점이라든지 뭐 화장품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전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소규모로 가족 여행이라든지 연인들끼리 여행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규모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행에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강원도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이틀 동안 지금 확진자가 없고요. 지금 하셨다시피 강원도도 역시 대부분 신천지를 타고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거의 통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천지만 통제되면 우리 개별적인 전염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감자 홍보 한 번 더 하시죠. 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진품센터 이렇게 치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네,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고요. 문자로 8001님께서 택배 기사입니다. 감자 보내주세요. 바로바로 신속하게 배달하겠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있으니까 금방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8001님 고맙습니다. 3부 수다 마치고 4부 총선 빅데이터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몇 주째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코로나19가 결국 팬데믹으로 넘어갔고요. 네. 이제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외의 이슈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몇 주째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어휘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코로나와 마스크 그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어휘였었고요. 이외에도 신천지가 5번째 정도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구로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콜센터라는 어휘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사증 면제 조치를 정지한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13번째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면서 경제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총선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총선이나 정치 관련 어휘들이 대체로 이제 빈도나 이런 걸로 했을 때 30위권 밖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가지 정도의 주요 이슈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한마음 아파트와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사증 면제 정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맞대응,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으로 인한 그 세계적인 경제 침체, 그리고 마지막이 비례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 이런 것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예. 마스크 이야기는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 2 지역에서 집단 감염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대구 이야기를 먼저 하면 대구시 소유 임대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이 대거 감염됐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소유의 달서구 대구종합복지회관 그 안에 임대아파트라고 이제 한마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연이어서 발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분들 모아서 격리시키는 코호트 격리가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 2개 동이 있고 137세대 14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그마치 46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주민 중에서도 94명이 신천지였고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46명 확진자도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대구에서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들만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신천지 교인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천지 혹은 뭐 대구시장, 대구시와 무슨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그리고 무슨 커넥션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들이 나타났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시 입장은 뭡니까? 일단 권영진 시장 이야기는 그러니까 종교와 무관하다. 그냥 35세 미만 여성을 대구시가 저렴하게 임대한 아파트다. 그리고 입주할 때 뭐 종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종합복지회관 관계자도 입주 시청서 이렇게 쓰는 양식에 종교 적는 란이 어차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한 이후에는 이제 입주자 관리 카드를 또 작성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종교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관리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입주 카드에 무교나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인 말에 따르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신천지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포교가 있었던 게 몇 달 전부터로 보니까 갑작스레 어떻게 늘어난 것 같다 아파트 내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구시와의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시 어떤 의혹 제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예. 자, 근데 서울 쪽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큰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 이런 건데. 콜센터 근무 여건상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고 박원순 시장이 밝히기도 했는데 그 콜센터 최초 감염자로 이제 확인된 분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역학조사 환실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분이 이제 지난 8일에 서울 노원구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56세로 이제 노원구 거주 여성인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후에 이제 직장 동료인 사람들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평구 거주하는 50일째 여성과 그 남편도 다시 또 9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로구하고 그 구로구에 있는 그 콜센터에 그 확진자가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서 확인이 되면서 그 신도림동의 코리아 빌딩에 이제 콜센터 직원들에게 다 통보를 했죠. 이제 이거 이거 한번 검사 받아봐라. 그래서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207명에게 연락을 취해서 자가 격리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검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콜센터 내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직원들 가족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감염이 진행되었고 그 건물에 있었던 다른 분들까지도 이제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천지 교인이 2명이 있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2명이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음성이었는데 신천지 교인을 밝혔고 그리고 거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신천지가 좀 원인이라는 걸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신천지 쪽에 의혹을 더 가지고 더 파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혹자들은 이거 너무 또 인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신천지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102명이 확진 상태인데 2차, 3차 감염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 초까지가 이제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지금 확인된 분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어떤 진단이 나올까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서울과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 이런 것들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확진자들의 동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수도권 각지에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선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 일부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실 처음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확진 판정은 이달 10일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갔었고요. 일부 확진자의 경우에는 또 여의도에서 녹즙 배달을 해서
오히려 그 녹주 배달하면서 접촉자가 있었던 부분들도 그 금융회사가 자가격리시키는 이런 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콜센터라는 직장이 좀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작업, 뭐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멀게는 의정부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 수도권 출근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또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방문했는데 뭐 그 동선들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도한 비판이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들인데요. 댓글들 보면 이제 확진자들이 뭐 먹방을 찍었느니 뭐 미식 여행을 했다느니 뭐 이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예전에 그 세 번째 확진자 동선 두고 막 불륜설까지 나왔던 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좀 먼 거리에서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자, 결국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팬데믹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11일에 그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인 10일만 하더라도 WHO가 아직 그 글로벌 팬데믹이다 이렇게 하는 걸 좀 꺼렸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요. 그랬는데 11일에 거브레어스스 그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그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결국엔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게 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가 있는데 그 6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위험 등급이 이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할 때에는 질병이 이제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현상,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팬데믹은 이제 WHO 체제가 나오기 나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 그 전에 흑사병 같은 것도 있긴 했었지만 이제 WHO 체제 전이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 1968년 홍콩 독감이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 신종 플루 때였는데,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선언이 그 나타난 게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증세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확진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12만 명이고 사망자도 4,300명을 넘기면서 WHO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도 큰 타격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과 유럽의 주가도 계속 폭락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동반 서킷 브레이크 또 사이드카 발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팬데믹 선언 이후로 주요국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가 12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지만 그거 다음으로 최악의 하루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팬데믹 선언된 날 그 미국 다우지수가 10% 가량 하락을 했고, 예. 영국, 독일, 프랑스들도 그 주식이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타격이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면서 확인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 1800 밑으로 그리고 1770선까지 후퇴를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또 경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실 진단 건수 보면 엄청나죠. 또 드라이브 스루라는 새로운 방식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 등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단 건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구 대비로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불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잘 못하냐,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11일에 열린 코로나19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검역 체계가 언급이 됐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캐럴린 멀로니 그 감시위원장이, 한국은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한 코로나 검사 19 검사를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2달 동안 한 거를 단 하루에 해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닮아야 된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일본 반응은 또 의외였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은 한국에 오히려 대량 검사로 인해서 의료 붕괴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일본인들 100만 명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무료로 했는데도 이것을 오히려 비판받는 이런 상황까지 일본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러니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 국회 내에서까지 왜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냐 이런 네네. 비판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이 이슈는 방금 전에 아주 좀 세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과정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3월 7일 정도에 비례정당 창당 놓고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전략 분석 이제 보고서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 내용을 그때 봤더니 만약에 비례정당 안 만들고 현행대로 선거 치르면 비례대표 보니까 민주당은 6에서 7석 정도고 정의당은 9석 정도고 미래한국당이 최소한 25석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여기 보고서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의 그런 지난 2월 달 그 조사에서도 비슷한데 총선 투표에서 그 비례대표 의향 어떤 데 있냐 정당이 어디 있냐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 결과도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보게 되면 민주당은 7석 그렇게 그치는 걸로 나왔고 미래한국당이 27석 정의당 13석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의원총회에서 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시나리오가 민주당이 이제 비례 후보를 안 내고 연합정당이 민주당의 비례정당 역할을 했을 때 그런 지위를 온전히 가져갔을 때 만약에 민주당 지금 정당 득표율 40%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연합정당이 오히려 19석 정도 그리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는 비례가 18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민생당 2석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긴 했었지만 오늘 결정됐지만 그날 이제 의원총회에서 80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받아보자 했고 오늘 결국에는 이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네이버하고 다음은 다를 텐데 다음은 그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좀 많을 것 같고. 이 조사는 이제 지난주에서도 했었고 제가 따로도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쪽에서는 비례정당 응원하고 이쪽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주로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 그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굉장히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여당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거를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비판하고 미래한국당의 그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 같은 조치를 취하는 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대응들이나 댓글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은 74%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네. 그 열린민주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구도가 정의당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여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제 거부 의사를 이제까지 표현했었고 민생당은 또 여러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개파지만 여러 당이 세 당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각 당마다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게 합류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도 앞으로 조율해 가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랑 손혜원 의원이 만든 그 열린 민주당이죠. 근데 이게 있는데 여기를 또 합류시키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또 그에 대한 또 거부감, 중도층의 거부감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합류되었을 때 그럼 이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과연 생각한 것만큼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조사가 필요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례 연합 정당인데 정의당과 민생당, 녹색당 등이 불참하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연합이란 말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죠. 안 맞는 네. 게 되지 않습니까? 의미도 퇴색하게 되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뭐 도로 비례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물론 뭐 민주당에서도 생각 안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선거가 이렇게 네. 하면은 폭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했는데 네네. 글쎄요 좀 더 어떤 결과가 날지 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